AI와 함께 살아가기 준비되셨나요? 라는 강의 주제가 있는데 주변에 AI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맞아요. 로봇 청소기. 저희 현식 리더님이 너무 사고 싶어요. 로봇 청소기를.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이야 하면 탁 대답하고 TV 틀어주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탁기는 그 AI가 자동으로 이 세탁량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세제를 그 양만큼만 쏙 내려준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AI가 굉장히 많은데요. 리더님들 앞으로 더 가속화될 이 AI 시대 함께 살아가는 게 준비가 되셨는지 오늘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이 커피와 AI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간 이 카페 사장님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또 올게요 사장님 하고 요 커피가 바로 이 커피입니다. 제가 후딱 만든 영상이고요. 어쨌든 리더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혹시 이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오, 많으시네요. 와우. 저는 이렇게 많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최근 먹어봤거든요. 진짜로. 아, 깜짝 놀랐네요. 안 드셔보신 분들 앞으로도 더 많이 접하실 기회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까 보셨죠? 바리스타 사장님 어때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그리고 막 웃기까지 하고 윙크도 해주고요. 재롱도 부려요. 근데 커피 값은 일반 커피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커피 맛도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저희 동네에 있는 또 한 식당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보면 놀랍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음식 조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외식 업계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뭔지, 현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스불 위에서 냄비를 돌리며 볶아내길 7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덮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미리 세팅해둔 정량에 맞게 각종 채소와 밥, 고기가 그릇에 담깁니다. 10평 주방의 로봇 4대가 4종류의 메뉴를 1시간 동안 최대 31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 직원 덕분에 식당 측은 인건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주로 빌려 쓰는데 조리 로봇은 월 100만 원 안팎, 홀서빙 로봇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빌릴 수 있습니다. 홀서빙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 5일 채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튀겨주거나 볶아주거나 구워주거나 아니면 정량을 조합해주거나 이런 업무들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반 정도를 현재 줄여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식당업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사람들이 식당 일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숙박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 전 산업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람 일자리를 로봇과 키오스크 등이 대신하면서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되기 전에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만이 아닌 사람과 공존하며 이를 돕는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군관진입니다. 와, 저희 동네에 있는 떡볶이 집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와, 내가 자영업자라도 로봇을 고용하겠다. 인건비도 훨씬 저렴하고 거기다가 쟨 밥도 안 먹죠. 잠도 안 자요. 네, 뭐라고요? 말도 잘 듣죠. 맞아요. 감정 기복도 없어요. 네, 네. 지각도 안 하고 너무 장점이 많다, 그죠? 편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로봇이 내가 자영업자라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걸 토대로 많은 외식 업계가 이 로봇을 사용하는 확률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장안의 화제죠. 바로 챗 GPT. 네, 진짜 가장 최근 버전인 11월 30일에 이렇게 출시한 3.5가 있습니다. 그게 여태 동안 이 정도로 확산, 화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직 뭘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챗 GPT는요, 오른쪽에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죠? 왼쪽은 이 오픈 AI라는 기업의 CEO입니다. 샘 올트먼인데요. 이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오픈 AI라는 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인 거예요. 물론 지금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는 사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도대체 뭐길래 채팅 로봇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화를 하는 로봇인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화를 잘하길래.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 GPT의 등장은 우리 인터넷 발명됐을 때 있죠. 그때만큼이나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뭔지. 자, 그럼 GPT는 왜 GPT일까요? 그걸 먼저 보고 가볼까요? 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PT. 자, 해석을 해보면요. 생성하는, 그리고 미리 학습된, 그리고 인공신경망이에요. 즉, 미리 학습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이 챗 GPT가. 자, 어떻게 학습됐는지 우리 이 챗 GPT랑 대화한 것들 한번 좀 볼까요? 자, 3월을 주제로 시를 써주세요. 와, 몇 초 만에 시가 탄생을 했어요. 시인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풍경을 보며 생각하고 이렇게 탄생하는 시가 단 몇 초 만에 바로 멋진 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굉장히 좀 친구들이랑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심오한 얘기할 때 하죠.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쉬울까? 와, 저는 이 생각이 충격적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허락받는 것은 용서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까지 안 해요, 얘가. 허락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말하는 것 봐요. 저는 저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따라서 상황과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증오라는 소재로 노래 써줘. 작사해달라는 거예요, 작사.
갑자기 저기 보면요. 코러스 1, 코러스 2, 뭐, 네, 브릿지, 오만 것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밑에 이 증오에 대한 뜻을 풀이해 놨어요. 주인공이 특정 사람에 대해 증오를 가지면서 그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그들을 비난하는 곡입니다. 이러한 증오가 일으키는 감정을 표현하여 그를 극복하는 노력도 노래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풀이까지 해놓았어요. 자, 이걸 보면은 작사가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습을 했길래 미리 학습된 인공신경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길래 이런 것들을 몇 초 만에 이렇게 적어내는 걸까요? 자,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한국인 1년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이라서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대략 7.5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GPT의 1년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 손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걸 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10만, 오, 10만도 꽤 많죠? 10만 권 읽으라고 하면은 뭐 읽을 수 있을까요? 네. 50만! 와, 진짜 많습니다. 점점 더 올라가네요. 이거 업인가요? 업입니다. 1조! 와, 1조 다운입니다. 1조까지 안 되네요. 좀 발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죠? 네. 1000만! 네, 가깝습니다. 다운이에요. 950만! 다운입니다. 940만! 다운이에요. 930만! 650만! 제일 근접합니다. 업이에요. 700만 누굽니까? 700만 동시입니까? 네, 700만 선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선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리더님. 손소독 많이 하시라고. 네. 와, 진짜 아무쪼록 700만이에요. 700만 권. 자, 그러면 인간이 이 GPT의 1년 독서량을 따라가려면 10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발전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똑똑한 챗 GPT에 대한 화제거리가 된 기사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 이 챗 GPT가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3분 만에 노래 하나를 뚝딱 만드는가 하면 10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코딩을 해냅니다. 요즘 아이들 코딩 학원 다니죠?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해서 만드는 그 코딩을 10초 만에 만들어내요. 그 학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챗 GPT의 이 미국 현대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대한 에세이를 신문했대요. 챗 GPT는 논리적으로 구성한 이 2,000자의 분량의 에세이를 1초 만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과제로 내서 A+를 받은 그런 이력도 존재를 해요. 챗 GPT는 명문 MBA의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평균 이상인 B-, B 사이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 로스쿨 시험에서는 C뿔의 점수를 받으며 과목을 수료할 수 있는 성적을 거뒀고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거기에 이제 의료기관인 앤서블 헬스 연구진이 챗 GPT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5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챗 GPT가 MBA,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이 화이트 칼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이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도
충격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되게 주눅 들지 않나요? 이 챗GPT에 열심히 몇십 년을 공부를 하고 해서 나온 그거? 얘는 이 시작이 2018년이거든요. 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더 똑똑해질 거예요. 진짜. 자, 이 책 한번 보세요. 뭐 일반 책이랑 별 다를 게 없죠. 일반적인 책이랑. 근데 이 책이요. 글은 챗 GPT가 썼고요. 번역은 AI, 일러스트도 AI. 지난달 2월에 진짜 실제 출간을 했대요. 서점에 가면 이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1호 챗 GPT 책입니다. 근데 아마존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 책 쓰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7일. 단 7일이 걸렸대요. 그 책을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변에 책을 쓰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 비교적 창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음악을 만든다거나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늦게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 창의적인 부분까지도 침투해 버렸어요. AI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가 GPT-1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오다가 작년 11월 30일에 GPT 3.5를 내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걸 또 논란거리로 삼아서 사용하지 말라는 뭐 학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이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올해 GPT-4를 내놓는데요. 근데 이 GPT-4가 예정이긴 하지만 인간의 시냅스와 거의 유사한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챗 GPT의 등장, 내 직업 사라질까 겁나요? 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기사인데요. 금천구의 한 학원에서 AI를 듣던 15년차 회계사 이모 씨는요. 대화형 AI 서비스 챗 GPT를 지난달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일반 회계사가 몇 시간 투자해야 답을 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불과 몇 초 만에 처리하는 걸 보고 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분의 저는 이 실행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회계사를 갑자기 휴직을 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 챗 GPT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무서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광고 사직 난리죠. 취업 안 되고 있고 일자리 없다는데 걷다가 웬 갑자기 AI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까지 내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다른 걸 준비한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미래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주네요. 미래에는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생산직. 네. 거의 지금도 많이 대체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2번 운전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차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거고요. 3번 금융권. 은행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동네? 은행을 한 번씩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멀리 가야 돼요, 이제. 은행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뭐 보험 설계사, 자산관리사, AI가 훨씬 더 다 잘하지 않을까요?
의료직,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칼라 직업도 네, 안전하지 않다. 일부 서비스 업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서비스 업종 딱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서울시에 다산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미 이 챗 GPT를 상용화하려고, 아니 그거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무섭다고 그냥 회피하고 아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막간의 질문을 좀 아마 해보고 싶은데요. 없어질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이 로봇으로 먼저 대체될까요? 어머! 네. 뭐 정답은 없지만요.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학자 유발 하라리 있죠. 사피엔스 저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간호사보다 이 의사가 로봇으로 대체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리더님. 진단만 하고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간호사 가면은 내 손도 좀 만져주고 정서적, 이렇게 안정적, 감정적으로 소통을 해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근데 의사는 그냥 저 어디 아파요 하면은 약을 처방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 처방과 수술은 의사가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죠. 더 정확도 있게. 그래서 오히려 대체가 되면 그 의사들의 안전성, 수술하다가 위험한 것들, 그런 것이 훨씬 더 없어질 거래요. 근데 간호사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결국에 이렇게 없어질 직업들도 정말 많지만 남아있을 유망한 직업도 굉장히 많겠다. 그 결국은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감정을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럼 이게 터치가 되는 일은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의사라도 이런 걸 터치할 수 있는 의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직업의 공통된 특징은 남을 돕는 마음, 그리고 휴먼 컨설팅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영어로 바꿔보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가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는 이 아메이의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연관이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비즈니스 시작할 때 뭐 주변에서 저한테 직접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 인간관계 다 깨진다. 이런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뭐 물론 지금 비즈니스 하는 파트너들 중에 저의 오랜 친구들도 많지만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전에는요.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너무 잘 지냈지만 그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진 않았지만 그냥 굳이 다른 사람 일을 막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뭐 이유도 없었고 성향상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깊게 생각한다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메이의 가치 중에 정말 큰 부분이 이 인간관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친구였던 사람도 제 성향상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몰랐던 것을 이 친구가 아닌 그냥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게 되고 이 친구의 다양한 성향, 다양한 것, 깊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과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주고 교감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저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정말 내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을 때 더 나에게도 좋고 그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조금 생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혹은 그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다가 아니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약간 저랑 마주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사람 못 만나잖아요. 너무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립고 나가고 싶고.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요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타르트를 구웠어요. 이렇게 딸기 타르트를.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딸기 타르트를 굽는데 잘 못하고 안 하던 거니까 이게 뭐 한 번에 잘 되겠어요. 이 밑에 타르트 시트를 몇 번을 버렸는지 10번 가까이 버렸어요. 한 번 굽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며칠을 일단 보냈어요. 며칠을 보내고 12월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했는데 12월 31일이 다가가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욕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욕을 하면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현식 리더는 바로 옆에서 보고 저희 파트너들 저희 집에 오면은 저그 망하고 버리는 거 욕하는 거 다 봤을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예쁘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개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때 사람을 아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집 앞에 다 가서 비대면으로 선물을 건넸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나누고 싶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해요. 고마웠다고. 딸기 타르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사람과 정을 나누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이 비즈니스 안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한 또 팀분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다 같겠지만 저희 그룹에 나눔을 정말 잘하시는 그룹입니다.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 다른 분들도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 단톡방 안에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도. 같이 쿠키 굽고 같이 뭔가를 만들고 해서 나누고 전하고 이런 섬김을 실천하는 이 서근엽 리더님 그룹을 보고 제가 저희 그룹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아서 지난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포장하고 저희끼리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것도 있겠지만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날과 다음 날 누군가한테 나누는 일을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걸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어쨌든 저희 그룹 드림시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팀원들 덕분에 또 좋은 시너지, 좋은 작용, 긍정적인 에너지, 섬김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베품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요 카페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제가 사왔던 로봇 카페 로봇 바리스타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 바리스타 사장님한테 이렇게 받고 옆에 카페는 어떤가 하고 가봤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왜 불 꺼져 있지? 대낮인데.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상을 당하셔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닫았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일만 있을까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걸 하면서 뭐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로봇 카페를 다시 쳐다보니까 쟤는 계속 윙크하고 있네. 쟤는 쉬지도 않아. 계속 24시간 돌아가요, 걔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뭐 카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나도 저런 자유를 얻으려면
자동화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미 비즈니스 내가 자동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근데 그 자동화의 사이즈는 제가 만드는 거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참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아미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저도 뭐 완전 0에서 시작하죠. 누구나 다 같듯이. 그렇지만 그걸 계속 쌓아가고 도전을 했다면 그 도전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자동화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나야 자동화가 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도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고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팅을 정리하면서 저의 생각을 조금 같이 곁들여 볼게요. 우리 ABO, 아미 비즈니스의 오너의 미래는요. AI가 가지지 못한 비언어적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남을 도우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검증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로봇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가 오늘의 강의의 정리이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